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서울은.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이런 추위에 노숙 단식 투쟁을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엿새째입니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립니다.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저 넘어 보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제게 소중한 스승입니다. 이 길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밤 성남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립니다. 이 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일째 단식 중입니다. 저도 단식 투쟁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참 힘든 투쟁입니다. 고문받는 것 다음으로는 단식 투쟁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입니다. 겨울인데다가 비까지 내려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문재인이 텐트조차 못 치게 해서 건강이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고요? 제1야당 대표에게 비오는 겨울밤에도 텐트조차 못 치게 하는 인권 변호사 봤습니까? 조국에게만 인권이 있습니까?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분인데 어제 황교안 대표를 찾아뵙고 인사를 했다면서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추운 날씨에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님을 뵙고 위로드리고 왔습니다. 단식만 해도 어려운데 잠도 불규칙하고 찬바람 맞으며 노숙이니 건강이 걱정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2번 유사한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임을 잘 압니다. 모쪼록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들의 기세를 보아 단식이 장기화될 것 같아 걱정이 깊습니다. 지독한 좌파 독재를 만나 이 고난을 이겨내고 훗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요. 뭐 이렇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영혼 없는 웰빙 체계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지만은 적어도 황교안 대표의 이 풍찬 노숙 단식 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또 천막을 쳐서 오랫동안 정광훈 목사와 함께 또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그 농성자와 함께 지금 청와대 앞에서 50일 넘는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오늘 조선일보에 젊은 날 운동권 투사로 되돌아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제목은 한국당은 영혼 없는 골빈당, 지지율만 좋으면 금방 살아도 영원히 죽어라는 그 제목인데 마지막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청와대로부터 100m 안에는 천막을 못 치게 해 노숙 단식을 하고 있다. 정말 힘들 것이다. 정치 기술이 아직은 그런마하는 어린애 수준이다. 그래도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쓰고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황 대표는 영적으로 어느 정치인보다 바른 사람이다. 이 말이 아주 근사합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계급투쟁론이라는 악령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영혼의 대결인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다. 거기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였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분의 용감한 투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어려운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 지지로 돌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 지도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황교안 전 대표가 너무 무르다. 그리고 연설을 하면은 너무 관료 냄새가 많이 난다. 현장을 피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현장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앞입니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아주 진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한다든지 당사에서 한다든지 사무실에서 할 경우에는 진짜 단식이냐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인이 보는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누구의 보조도 받지 않고, 더구나 이분이 오해를 받을까봐 혈당 검사도 하지 않는답니다. 혈당 검사를 하면은 이 피를 채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영양제 맞는다고 또 말을 만들어서 퍼뜨릴 사람들이 수두룩 기다리고 있죠. 아주 이분답게 맑은 영혼을 가진 황교안 대표답게 아주 처절한, 그러나 아름답게 보이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저보고 말리랍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들은 단식을 해본 경험이 많은데 3, 4일째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건강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6일째입니다. 6일째. 어떤 분은 3, 4일만 넘기면은 한 열흘까지는 괜찮다. 열흘 지나서 또 한 번 고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의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그리고 공수처 반대,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헌법 개정안 반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그만 중단해 주셨으면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황 대표는 초지 일관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2개는 12월 중에 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제는 제1야당이 반대하므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원천적 부정선거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팀이 반대하는 룰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이거 헌법에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헌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 검사, 경찰, 현역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는 괴물을 만든다면 이것은 일종의 국가 변란입니다. 사병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국군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헌법에도 없는 사병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탱크 주고 비행기 주고 수사권 주고 하면은 그게 국군을 지휘하는 또 다른 군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바로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투쟁에 의해서 저지될 정도의 이 사안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공수처라니까 말이 좀
애매모호하고 연동형 비례제 하면은 더 모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처럼 이렇게 몸으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으로 단식으로 투쟁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하는 것,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쟁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콩에서 그동안 수개월 동안 홍콩 사태가 이어지다가 홍콩 구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민주파가, 그러니까 중국에 복종하는 파와 중국의 홍콩 장악에 반대하는 파의 대결이었는데 친중파가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이 홍콩 시위와 맥을 같이 하는 민주파라고 했죠. 민주파가 압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토요일만 되면은 거대한 집회가 열리는데 이 흐름이 계속되면은 결국 내년 4.15 총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광훈, 김문수, 황교안 바로 새 싸우는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